자, 오늘 강의 목차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죠. 매일 쓰는 카카오톡인데 실제로 이것을 마케팅이라는 수단에 얹어서 환자 유치를 하거나 환자 관리를 하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분위기가 반반으로 갈립니다. 도대체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카카오톡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카카오톡,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라고 대변되는 카카오의 여러 다른 그 채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카카오톡 마케팅일까? 정확하게 이 목적이나 목표를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는 카카오톡의 기능들, 그리고 병원에서 활용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외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같은 그런 메신저 기능과 더불어서 또 이런 그 일기장, 모바일 일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메신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신환, 구환, 그다음에 소개 환자 관리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수립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마케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병원 마케팅은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을 늘리는 구조가 있고 매출을 늘리는 구조에서 카카오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회원을 늘리는 구조에서는 주로 고객 관리라는 명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늘 많이 쓰고 계시던 영역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카카오톡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오픈톡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뭐 단적으로 보면은 카카오톡의 휴대폰의 친구는 최대 5,000명까지 친구가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필 꾸미기,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와 연결돼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구조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은 실제로 저기 보면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치과도 있고, 전혀 카카오톡을 그냥 채팅 메신저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은 다음 카카오에서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주 기능을 뒤쪽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톡으로 대변되는 메시지 발송 기능이 있죠. 자, 우리가 택배라든지 쇼핑몰에 물건 구매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톡이 있죠. 그리고 알림톡도 지금 그 치과에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 알림톡은 말 그대로 고정된 메시지만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친구톡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에게만 발송되는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광고도 같이 발송을 할 수 있는데 알림톡은 광고가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거를 갖다가 기능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림톡을 어떤 식으로 뭐 신안을 유치할 때 알림톡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입을 고객이 직접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추가로 카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객의 핸드폰 번호만 알면 친구 등록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가입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알림톡을 활용해서 카톡 채널 친구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뭐 그런 얘기들도 뒷단에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병원 마케팅 중에 매출 늘리는 쪽으로 이 카카오톡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카톡은 초집 매출에서 여기서 개인 카톡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초집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략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나 재방문, 그다음에 소개 고객을 부탁을 할 때에 이 카톡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카카오톡 마케팅 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구조들이 나와 있고 한 갈래마다 활용하는 사례라든지 기능과 목적이 좀 다르긴 한데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카카오톡 마케팅일까?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카카오톡 마케팅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초진 유입의 최소 비용과 최대 유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화로 물론 지금 제가 관리하는 병원들이 신규 문의 기준입니다. 신규 문의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거의 85%이세요. 그리고 15% 정도만 전화 문의를 하시는데 온라인 문의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적인 컨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만약에 걸면 거의 전화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에 계속적으로 전화 시도를 하는 직원들이 시간 낭비가 굉장하더라. 그리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도 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까라고 할 때 만약에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고객이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 시도를 멈출 건가? 그게 아니라 고객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시 문의해 주는 것을 무한정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환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뭔가 전달해 보자. 그래서 문의를 했다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예약을 했다가 그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서 일종의 그 부재콜, 그 다음에 예약 부도 고객, 이 사람들의 레파토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다. 그러면 임플란트에 필요한 레파토리를 카카오톡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약을 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레퍼토리에 맞춰서 저희가 뭐 기승전결로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환자가 그 내용을 사실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문의는 남겼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 진료 과목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치과는 근데 제가 알려드리기는 해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곳은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최근에 비땡땡 치과에서 이 카카오톡을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상적인 카카오톡 마케팅을 비땡땡 치과에서 굉장히 뭐 점수로 치자면 95점 수준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 제가 이제 치과 쪽 말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활용을 한 거 보면 카카오톡으로 부재콜, 전화를 받지 않는 부재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도콜,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부도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진료 과목별로 치료 사례를 이렇게 스토리텔링해서 보내주자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신한 유입률은 저희가 이제 많이 늘어난 병원들은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적게 늘어난 병원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에서 17% 정도는 신한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거는 부도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부도를 내놓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내원 유도를 카톡으로 치료 사례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거의 이분들 중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80%가 다시 정상적으로 통화가 되고 다시 내원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정상 결제율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결제율은 또 오히려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초진 유입의 최소 비용 최대 유입이라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제가 얘기 드린 그 치료 사례, 기승전결, 뭐 치료 사례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이거 병원마다 조금 다르시기는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으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한테 부재콜은 어떻게, 부도콜은 어떻게,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서 얘기하자. 아니면은 뭐 치료 사례를 강중약으로 조절하면서 이 환자의 문의를 끌어내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초진 유입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재진 매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아마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병원 내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 탓을 조금 하자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진료만 또 받고 싶어 하고 또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조금 미루고 싶어 하는 것들 때문에 다수의 많은 병원들이 매출이 급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진료라는 판단은 주관적이잖아요. 그 주관적인 판단들을 치과에서 어떻게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 카톡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지금 얘기 드립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대1이고, 그래서 이에 맞는 만약에 병원에서 그 핸드폰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만약에 1년 정도 치료를 끝낸 사람, 그다음에 아니면 교정을 1년 하고 끝낸 사람, 뭐 레진이나 인레이를 끝내고 1년이 지난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해서 이분들에게 다른 구강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의 재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카카오톡에 그 스토리텔링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성으로 이렇게 단발적으로 보내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 스팸이나 광고로 여기지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맞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리즈죠. 시리즈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충치 관리에 대해서 1편, 2편, 이창호 고객님 작년에 레진을 하고 나서 충치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해서 레진의 사용 기간이라든지 유용한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 3편 정도 짧게 뭐 한 5분 정도 내용에서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성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원장님도 그렇고 그걸 누가 다 하냐라고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꺼번에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를 드리다 보니 임플란트도 해야 되겠고 교정도 해야 되겠고 크라운, 인레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핵심 진료로 밀고 갈 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겠다. 우리가 아니면 크라운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앞니 교정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환자들을 새롭게 좀 발굴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치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환자들의 재진 매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소개 환자는 어떨 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데 소개 환자가 진료 만족에 의해서 소개 환자가 만들어진다?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죠. 아마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소개 환자가 진료 만족이 됐기 때문에 소개 환자를 소개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가까워져서 가까운 사람들 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이렇게 환자를 소개하기도 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많이 만나고 잘 알게 되고 그다음에 친숙해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하다못해 친숙해지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많은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소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양, 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양에 따라서 우리 환자가 예를 들어서 부지불식간에 누군가가 치과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치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가 아는 척을 할 때에 내가 얻었던 정보의 루트에 치과를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병원만의 가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채널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면 초진 유입의 최소 비용, 그다음에 재진 매출, 재진료, 반복 진료,
뭐 그다음에 소개 환자의 확대까지 이 카카오톡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자꾸 시나리오를 자꾸 쓰라고 그러고 기승전결의 뭔가 얘기 구조를 담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 되게 부담스럽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는데 아까 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빠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치과 원장님들께서 보면은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광고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광고비를 전혀 안 쓰시고 그 치과 경영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인바운드 능력이잖아요. 뭐 농구로 치자면 리바운드 능력인데 골대에 슛을 넣었는데 골대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잘 받아서 챙겨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규모가 작은 치과일수록 가성비가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강남권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동네 치과로서 지역 주민들 기반 위주로 많이 이렇게 운영되는 치과라고 하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반복 구매랑 소개 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적극적으로 카카오톡을 대처를 하자고 하면 뭐 카카오톡은 비용은 안 들긴 해요. 근데 이게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발송 비용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톡 채널에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체 차트도 있죠. 그러면 거기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미지도 넣고 링크도 다양하게 걸어도 메시지 발송 비용이 뭐 동영상까지 이렇게 넣어서 발송하는 것도 30원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성비 높은 카카오톡의 마케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신한 유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모르시니까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당장 혹시 그 이제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채널이랑 그 다음에 치과 쪽에 오픈톡이랑 환자인 척 해가지고 친구 가입을 다 해놓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그 내가 광고를 받아봄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챙기는 편인데요. 원장님이나 뭐 또 여기 계시는 실장님들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내가 카카오톡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계시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까라고 하실 때에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구독자 가입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제가 오늘 강의한 거에 구체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좀 더 뽑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재진 매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재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소비자 구조를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우리가 이제 추가 구매,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충치 치료를 만약에 아래쪽 어금니를 했는데 또 이제 충치가 또 발생이 되거나 뭐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 그 치과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지 되게 중요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니는 비협 치과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자가 말한 그대로를 이렇게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대질문해주는 그것을 카톡으로 회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화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객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읊조리면서 고객을 확인해 주는 그런 어떤 대화 수단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카카오톡으로 다시 이제 반복적인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했을 때와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는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좀 달라지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달라지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업세일과 그다음에 크로스 세일이 가능합니다. 업세일이라는 거는 이왕이면은 레진 인레이보다 더 고가의 재료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지르코니아 뭐 똑같은 재료 중에서도 더 나은 고급 재료를 쓸 수 있다든가 또 그다음에 과잉 진료라는 어떤 진료 부담감이 항상 원장님들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평소 때 이렇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많았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추가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진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재진 환자들이 추가 진료를 했을 때 과잉 진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진료 정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걸 겁니다. 아마 치과 쪽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는데요. 치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진료과에서는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원격 진료 처방. 네, 원격 진료 처방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한 것 때문에 뭐 강남권에 있는 병원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의료라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면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아무리 원격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병원에다가 처방을 받는다라는 거에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데들은 자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원격 진료 처방에 대해서 고객 이탈이 될 거다. 그다음에 진료 수입이 떨어질 거다.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모든 이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이슈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바로 연대감, 소속감. 그다음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익숙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환자들이 경쟁 병원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첫 번째는 양, 그다음에 질적인 차별화해서 경쟁 병원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 수단으로 가장 편리한 게 카카오톡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 운영하기 나름인데 아마 지금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치과 쪽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 마케팅을 조금 이제 하는 것 중에 메신저로서의 고객 관리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고객에게 우리 병원의 진료 정보를 사실은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이 동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 동영상을 환자분들 대기실 영상 정도에서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만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정도에 올려서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진료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동영상을 카카오톡에 있는 고객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유도 해줄 수도 있고 소개도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카카오톡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대화하는 것 외에 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치과 쪽에서 되게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광고로 여기고 메시지를 뭔가 보내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이 불편해할 것 같아, 스팸으로 여길 것 같다, 이런 게 거의 지배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면 친구들이 이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자면은 이미 진료 정보를 얻었고 특정 진료 정보를 얻어서 소식지를 발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탈될 사람들은 어차피 이탈될 사람이고 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뭐죠? 우리 병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더 많은 친숙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대화, 메신저가 아니라 이 뉴스의 어떤 그 발송 서비스로서의 그런 창구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치과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약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이제 기본적이지만 기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아니할 말로 그 소식지를 발송하는 수단으로 치과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광고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병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호의적인 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갈 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장벽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더 친숙한 병원에 더 익숙하게 가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늘리는 메시지 뉴스가 그렇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다름으로 얘기 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아마 개원 대기 중인 많은 치과들이 개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시적이겠지만 어쨌든 신안이 만약에 지역에 있는 치과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고객의 이탈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양과 질에 대해서 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활용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나가신다고 하면 뭐 여파를 조금 적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개 환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소개 환자는 우리가 카카오톡에 뭐 좋은 정보가 있어, 뭐 할인 이벤트든 아니면 진료 정보, 순수한 진료 정보로서 그 정보가 너무 가치가 있어서 뭐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거의 희박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량적으로 한 4천 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4천 명한테 우리가 카톡 채널 뉴스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4천 명 중에 공유를 이렇게 자연발 이벤트가 없는 자연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6명 정도에서 2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0.5%도 안 되죠. 그리고 공유 이벤트를 걸게 되면 뭐 잘 놓으면 2%.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공유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통한 소개 환자를 사실을 만든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소개 환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카카오톡의 가성비가 좋고 리액션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카톡 채널 회원수가 4천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명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2천 명 정도한테 뭐 여기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카카오톡을 한 사람씩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2천 명한테 한 명씩 보내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 그 2천 명 정도의 카톡 친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내가 이벤트를 하거나 공유 이벤트를 하거나 했을 때 매출로서 정상 가능한 정도의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뭐 제가 정상 가능하다라는 건 적게는 뭐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제가 지금 광고비 하나 추가 광고비를 안 하고 카톡 친구만 가지고서 뭐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한 20만 원 들여가지고 보냈는데 그 단발 20만 원짜리를 가지고서 뭐 많게는 한 1,300만 원 정도 매출을 이렇게 일으킨 적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소 이제 인볼브 될 수 있는 명수가 제가 보니까 카카오톡은 2천 명, 카카오톡 채널은 4천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2천 명과 4천 명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병원에 있는 그 우리 코디 선생님하고 그 또 치료실에 있는 위생사 선생님하고 정말 손발을 다 맞춰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85%는 다 카톡 채널 친구를 가입하도록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뭐 한 2천 명 정도에서 3천 명 정도 모아본 분들이 있어요. 1내원 환자가 한 35명에서 45명 정도 되는 병원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열심히 1년 동안 했더니 카톡 채널 친구의 회원을 2천 몇백 명 정도 저희가 모은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소개 환자 관리 정책의 얘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카톡 채널 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나면 소개 환자는 이벤트를 통해서 소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에서 2%를 절대 넘지가 않더라. 물론 그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DB 양만 많아지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개 환자 관리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소개 환자를 오프라인에서 부탁하기 힘든 사람,
진료 만족도가 높은 사람한테 소개를 청탁을 하고 싶어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담실에 앉아서 부탁을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아날로그적인 대면 부탁을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소개 환자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냥 카카오톡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면 소개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오프라인에서 어떤 고객님 오늘 뭐 치료가 너무 이렇게 만족스러워한다. 그러면 고객님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시간이 될까요? 라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저희가 소개 환자 관리 정책이 있는데 뭐 고객님이 만약에 어떤 진료를 이렇게 뭐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치아 교정 환자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고객님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가고 소개해 주시는 분은 네온 씨 진료비 할인은 어떻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우리가 1대1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카톡 채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소개 환자 레파토리를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진 상태 같으면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그 상황 스크립터를 복사를 해가지고 고객의 성함하고 일정하고 사항만 조금 바꿔서 각색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근데 고객은 그렇게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 환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소개 환자 관리를 말로 하거나 이렇게 원내에서 중심으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환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의도를 오프라인에서 원내에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요청들은 카톡을 통해 가지고 소개 환자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는 지인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뭐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맘 카페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페이스북을 쓰는 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소개 마케팅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소개 마케팅을 할 때는 진료에 대한 만족에 일단 만족했다가 아니라 불만은 없어야 되겠죠. 불만은 없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의 부탁 때문에 이 소개 고객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카카오톡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 드린 것들을 이렇게 보자면 소개 환자 커뮤니티 허브로 구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쌍방향 메신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심화 단계에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이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해주면 고객이 다시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죠. 아마 이거는 카카오톡 채널을 쓰시는 치과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고객이 말을 걸어놓고 자기가 대답을 안 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대답할 때까지 사실은 내가 대화를 하는 게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냐라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고객이 말을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 말을 안 해주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뭐 이런 거죠. 고객이 이제 한 줄로 질문이 있는데요 하고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고객님 지금 바쁘신가 봐요. 뭐 그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을 이름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내용을 어떻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12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아예 그냥 본인도 대화를 끊지 말고 다 안내를 해서 다음 질문이나 다음 회신에 대한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말을 걸어주시면은요 꼭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은 뭐 짧게는 하루 뭐 길면은 3일 내에 약 70%가 회신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답이 없다고 해서 나까지도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쌍방향 메신저라는 의미는 그분은 내가 어떻게 또 다시 말을 거느냐에 따라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쌍방향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물론 여기 문자 발송에 대응되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고객이 말을 안 걸어줄 때도 계속적으로 말을 걸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카카오톡이다. 자, 이제 기능적인 부분 몇 가지 특징들만 좀 꼭 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9시 51분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은 유튜브에서도 기능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에 적용하거나 의료법에 적용할 때 이 카카오톡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구조 설정, 그 다음에 카카오톡 신원 유입의 활용, 그 다음에 카카오톡 기존 환자의 활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카카오톡 다 쓰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병원 전용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 명의로 안드로이드 폰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녹취도 우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아이폰은 녹취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객과의 또 어떤 상담 내용을 안드로이드 폰은 녹취가 되는데 아이폰은 녹취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뒤쪽에서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이런 것들 가끔 질문하시더라고요. PC 버전은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카카오톡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알림 기능이 있어요. 고객이 말을 걸어봤을 때 밑에 팝업이 이렇게 소리는 안 납니다. 소리는 안 나는데 알림 팝업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그게 크롬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의 단점이 뭐냐면 채널에서 대화를 걸면 우리가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가능, 불가능한데 요 아까 크롬을 이용하시면은 그 알림 팝업 기능 설정이 크롬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크롬에서만 쓰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의 정의를 조금 드릴게요. 제 카카오톡인데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그 산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 산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이 배경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 사진은 첨부 파일이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해요. 뭐냐면 사진 JPG 이미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PC 버전에서는 사진밖에 교체가 안 됩니다. 근데 휴대폰에서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그 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바탕에 동영상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동영상을 뭘로 하면 좋다? 우리 병원의 홍보 동영상을 깔면 좋겠죠. 그리고 고정된 홍보 동영상보다 어떤 거? 매달 만약에 우리 치과가 뭐 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있다고 하면 캠페인을 써도 좋고 이벤트를 만약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고 자, 근데 이런 동영상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틱톡으로 동영상 만드시면 아주 재미나게 그 홍보 동영상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틱톡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세로면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치과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치과 이름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에 들어왔을 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아, 이 치과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을 올리게 되면 사진은 이제 일종의 리플렛이나 브로셔처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0장을 넣어도 되고 20장을 넣어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그 카카오톡에 이 프로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프로필 관리라는 것은 요 그 썸네일 이미지 하단에 있는 것이 프로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프로필 관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설정 기능이 뜨죠. 자, 이 설정 기능에 병원 로고를 넣고 원장님 이게 지금 카카오톡 설명드리는 겁니다. 카톡 채널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병원 로고를 넣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병원명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병원 이름의 지메일, 그다음에 병원 이름으로 된 아이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개설을 하시면 좋고 아이디 검색 허용 당연히 하시죠. 자, 여기 이름란에는 20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20자 내에서 땡땡땡 병원 카톡 상담합니다.
땡땡땡 카톡 상담 전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태 메시지가 보입니다. 상태 메시지가 여기 휴대폰 번호 변경이라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이달의 이벤트 아니면 뭐 정보, 캠페인 등등 이렇게 해서 카톡의 첫 화면에 배경사진, 그 다음에 프로필 관리, 뭐 심지어는 음악 이런 데들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초집 문의 때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약을 했다 안 받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제가 말을 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 프로필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그 원장님의 그 치료 설명 영상이라든지 캠페인 영상을 보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의 이 프로필의 첫 화면들을 이렇게 광고 지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은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보면은 설정에 보면 첫 화면이 홈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으로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카카오톡이 최근에 이 카카오 맵을 넣어놨어요. 카카오 맵에 뭐가 있냐? 리뷰를 볼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 카카오 맵에 병원 방문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까지 네이버 리뷰 영수증 많이 챙겼다라고 하면 이 카카오 맵의 리뷰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소식 게시판입니다. 첫 화면 카카오톡 채널로 첫 화면 들어왔을 때 소식을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치과다. 그러면 사실은 홈 쪽보다는 소식 쪽으로 해서 뭐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